품질 전쟁에서 중국이 미국을 이겼습니다. 테슬라 모델 3 중국 공장 제품이 미국산보다 품질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중국의 BYD가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최대 전기차 기업이 됐습니다. 태양광 패널 시장은 어떨까요? 중국 점유율 93%입니다. 5G 장비는 화웨이가 1위였다가 서방이 겁을 먹고 금지시켰습니다. 중국이 직접 설계와 연구 개발을 하며 마케팅까지 직접 하고 있죠. 조립 공장이었던 나라가 모든 걸 삼켜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랐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역전의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알리바바, 위시, 테무, 쉬인 같은 사이트를 보면 여전히 그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하지만 달라지고 있어요. 해외의 압력도 있었고 중국 기업들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품질 관리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기업들이 그랬죠. 일부 언론에서는 조잡한 중국 제조업은 이제 과거의 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국 제조업이 품질과 물량 모두에서 세계 최고가 됐을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저렴한 제품을 보면 여전히 중국산이 대부분이죠. 이건 경제 논리 때문입니다. 국제노동기구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인건비는 미국의 22%에서 42% 수준입니다. 첨단 제조업은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항공기 같은 걸 만드는 데는 인건비 비중이 작거든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들어가며 무엇보다 사람들이 그 제품을 얼마나 신뢰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일은 아이폰 조립보다 훨씬 더 정교한 장비와 소수의 고급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아이폰은 인건비 비중이 훨씬 크죠. 그래서 이런 첨단 제조업은 미국과 유럽에 남아 있었습니다. 숙련된 인력과 기술이 거기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이제 중국이 이런 첨단 제품도 똑같이 어쩌면 더 잘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작은 인건비 절감도 의미가 있어지죠. 여기서 인식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저만 해도 예전엔 중국산 비행기는 못 타겠다고 농담했었어요. 하지만 최근 보잉 사고들을 보면 어떨까요? 이제 사람들이 오히려 중국 비행기를 선호할지도 모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수십 년 동안 중국은 외국 기업의 아웃소싱과 기술 이전에 의존해서 제조업 강국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방 기업들이 철수하면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답은 중국이 가치 사슬에서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는 건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최근 변화가 생겼어요. 이제 중국은 더 고급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연구 개발, 마케팅, 경영까지요. 예전에는 이런 일들은 서방 국가들이 했고 중국은 그냥 만들기만 했죠. 이건 서방 경제 강국들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글로벌 기업들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중국 기업 중에 해외에서 활동하는 곳을 대기가 어려웠어요.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화웨이죠. 통신 인프라와 스마트 기기를 만드는 중국의 다국적 기업입니다. 화웨이의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서 여러 서방 국가들이 보안 위험을 이유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우려가 정당한 경우도 많았어요. 이건 중국 제조업이 풀어야 할 또 다른 숙제입니다. 다른 브랜드의 하청업체가 아니라 자체 브랜드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면 신뢰를 얻어야 하니까요. 영국은 2020년에 화웨이를 5G 네트워크에서 퇴출시켰습니다. 하지만 이게 편리하게도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역 제한이라는 말 대신 안보라는 명분을 쓰는 거죠. 그렇다면 중국 기업들은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을까요? 여기엔 정부 보조금이 큰 역할을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중국 경제연구소 같은 곳에서 이걸 오래 추적해 왔어요. 연구 결과를 보면 2007년부터 중국 상장 기업들은 정부 보조금을 공개해야 했습니다. 2008년과 2018년 사이에 이 보조금이 42달러에서 302억 달러로 늘었어요. 보조금은 연구개발, 혁신, 산업 설비 개선,
고용 안정, 환경 보호, 일반 운영비 등에 쓰였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시스템은 아닙니다. 보조금을 받는 가장 큰 요인은 기업 규모예요. 그리고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의 생산성 증가율은 오히려 낮았고 연구개발 투자도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고용 증가도 대부분 일시적이었고요. 결국 중국은 이런 성장을 유지하려면 계속 돈을 퍼부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에서 질로 전환한다는 목표였죠. 현대적이고 균형 잡힌 교육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물론 중국에게 나쁜 평판을 준 전략도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산업에서 노골적으로 벌어진 일이죠. 바로 기술 도용입니다.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제조하려면 중국 기업과 합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중국 파트너가 제품을 몰래 분해해서 복제합니다. 비용을 대폭 낮춰서 자기 제품으로 팔아버리는 거죠.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화웨이와 미국 기업 아케 세미컨덕터의 경우에요. 아케는 거의 깨지지 않는 유리를 개발했습니다. 차세대 스마트폰 화면 소재로 홍보됐죠. 화웨이를 고객으로 만들려고 시제품을 보냈어요. 이제 중국산 모델 3가 미국이나 유럽산보다 더 잘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국의 BYD는 이제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사예요. 호주를 예로 들어볼까요? BYD가 이미 테슬라 시장 점유율을 크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자체 자동차 산업이 없어서 어디서 사든 상관없거든요. 중국 성장의 상당 부분이 진짜 가치 창출이 아니었어요. 투자 목적으로 필요 이상의 집을 지어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좋습니다.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사람들이 집에 큰 돈을 쓰니까 경제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무너졌습니다. 경제 성장이 크게 둔화됐어요. 청년 실업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서 정부가 아예 통계 발표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산업들의 성장이 이 문제를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 2위 경제가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성장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중국이 이 꿈을 실현한다면 미국 기업들에게는 악몽입니다. 미국은 이미 대응에 나섰어요. 자국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높은 무역 장벽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세계 최강 경제인 이유는 자국 기업들의 글로벌 영향력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에게 중국 제품을 막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어요. 더 놀라운 건 무역 장벽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략이 먹히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지금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한 달만 1,030억 달러였어요. 이게 지금 부동산 부문의 손실을 메우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은 화가 났죠. 무역 제한 요구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요 비판은 이겁니다. 중국의 보조금이 경제적이 아니라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일부는 중국이 시장을 왜곡해서 과잉 생산을 하고 싼 제품을 전 세계에 덤핑한다고 주장합니다. 열심히 번 돈으로 쓰레기를 사게 만든다는 거죠. 사실 이런 논쟁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거의 10년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예요. 좋은 예가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패널입니다. 글로벌 관심이 집중된 첨단 산업이죠. 약 7년 전 유럽연합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반덤핑, 반보조금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별 효과가 없었어요. 2022년과 2023년 사이 유럽으로의 수출은 겨우 9% 줄었습니다. 반면 사우디, 남아공, 말레이시아, 파키스탄은 중국산 수입이 100% 이상 폭증했어요. 모두 중국 패널의 주요 시장이 됐습니다. 9% 감소가 대단한 성과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세 발의 피처럼 보이는 이유죠.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서방의 저항이 중국의 발전을 늦출 순 있어도 완전히 막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겁니다. 전 세계 많은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좋고 싼 거니 조금 더 좋고 훨씬 비싼 것보다 낫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풀어야 할 국내 문제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에 더해 고령화 문제가 있어요. 게다가 물가는 비쌉니다. 임금이 올라도 베이징 같은 도시에서 살기가 빠듯합니다. 생활비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 중국 국민과 정부 사이에 복잡한 사회 계약은 조건이 있습니다. 생활이 저렴하고 돈을 잘 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최근 몇 년간 이게 점점 더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성장을 유지하고 품질을 높이고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 관점에서 지금 당장 중국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중국 스스로를 제외하고는요. 결국 중국이 성공할지는 새로운 발전들이 제대로 결실을 맺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성공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는다면 중국은 단순히 위기를 넘기는 게 아니라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